소리가 원래는 소리가 나야 되는데 얘도 오늘 코로나보다 더 위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제가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파도가 칠 때 서핑을 해라. 물 들어왔을 때 배 띄워라. 이런 거고. 과연 이 코로나 시기에 이 힘든 시기에 우리 모두가 힘든 시기에 과연 우리는 서핑을 할 수 있는가? 물 들어와서 배를 띄울 수 있는. 지금 코로나 위기라는 물이 우리 앞에 와 있습니다. 자신 있게 서핑을 할 것이냐 아니면 멈추고 두려워할 것이냐 이 시점에 와 있는 거죠. 저는 오늘 두 사람을 얘기하고 마지막에 제 얘기를 할까 합니다. 이렇게 코로나가 힘든 이때에 아주 오래전부터 코로나를 미리 대비한 것과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이본 시나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57년에 첫 사업을 시작했는데 57년에 벌써 이 코로나의 위기와 같은 삶을 살아온 아주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세운 회사가 파타고니아라고 하는데요. 환경과 사업이라는 것을 접목한 환경론자이기도 합니다. 우선 이 이본 시나드에 대해서 좀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보이는 이 암벽, 이게 어디인지 혹시 아십니까? 예, 요세미티에 있는 거벽입니다. 제일 높은 곳이 무려 1km, 조금 낮은 곳은 700m. 제일 높은 곳이 1km인데요. 이 1km를 맨손으로 밧줄 없이 등반한 이본 시나드는 전설적인 등반가입니다. 그리고 서핑을 좋아하는 서퍼이기도 합니다. 본인이 좋아하는 걸 하면서 좋아하는 것을 접목해서 하되 환경운동가의 삶을 살아온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파타고니아를 설립을 했습니다. 제가 조금 이따 파타고니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분이 1957년에 사업을 시작하면서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분야의 사업을 시작하는데요. 그게 바로 암벽 등반에 관련된 장비를 설계하고 만드는 겁니다. 당시에는 이 암벽을 등반하기 위해서 이 1km나 되는 이 암벽을 등반하기 위해서 등반에 필요한 각종 못을 바위에다가 징으로 박아서 거기에 밧줄을 매달면서 올라갔는데 본인이 그걸 하고 나서 생각하니 야 내가 왜 이 자연을 훼손해가면서까지 이 일을 해야 되나 이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이렇게 못을 징으로 박아서 하지 않고도 등반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래서 그런 것을 설계하고 제조한 이 시작으로 사업을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못을 박는 건 피톤이고 이분이 설계한 건 초코라고 하는 장비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암벽 등반을 하다 보니까 필요한 옷, 아웃도어라고 하죠. 요즘 우리나라 사람 외국 나갈 때 아웃도어 다 입고 그게 최고의 패션이 그냥 나가잖아요. 근데 그 옷들이 가지고 있는 기능성 이런 것들이 사실 출발이 바로 이 이본 시나드로부터 출발이 됐습니다. 아웃도어의 선구자죠. 그런데 이분이 아웃도어의 선구자이면서도 사실은 거기에 환경을 입혔고 또 옷을 입는 방법에 대해서도 연구를 한 거죠. 무조건 두꺼운 옷만 입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얇은 옷 여러 개를 겹쳐 입는 것이 기능적이다. 뭐 이런 거를 찾아내는 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옷을 만들 때 이 들어가는 면 제품 이거는 모두 유기농으로 되어 있는 유기농 농사로 지은 그런 목화로 제작을 했고요. 환경을 생각했던 거죠. 그리고
매출의 1%를 혹은 자기 수익의 10%, 수익의 10%나 매출의 1% 중에 더 많은 것을 자연환경 보전과 복구에 기부를 합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소위 말해서 지구세라고 하는 건데요. 그리고 옷을 실증난다고 금방 입고 버리면 그것이 바로 자연을 해치는 행위이기 때문에 옷을 계속 고쳐 입는 수선을, 그래서 이본 시나드가 만든 파타고니아는 옷을 계속 수선을 해서 입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환경운동 그리고 착한 사업을 해서 과연 돈을 벌 수 있을까? 거의 대부분은 옳은 일에 착하게 하면 돈을 못 버는 것이 자본주의의 거의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은 이 철학으로 지금까지 세계 둘째 파타고니아라는 회사를 지금까지 유지를 하고 있는데요. 이분은 사업이 목적이 아니고 지구 환경을 살리는 목적이고 사업은 단지 수단에 불과하다. 사업을 통해서 지구를 살려가자. 이런 철학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2019년에 UN 지구환경 대상도 수상을 했고요. 굉장히 큰 상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이분의 철학 중에 하나가 7세대를 내다보고 유지만 할 수 있다면 사업을 하자. 천천히. 7세대라고 하면 보통 한 세대 30년 정도 보니까 37이 20이나 약 200년을 내다보고 망하지 않고 천천히 가자. 이런 철학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그래서 이렇게 착하게 사업을 해서 망할 것 같던 이 파타고니아가 금융위기 때 무려 25%라는 성장을 이룬 그런 굴지의 회사입니다. 그때 나온 이야기가 바로 금융위기 때 나온 이야기가 바로 파도 칠 때 서핑을 하자. 이 파도 칠 때 서핑을 하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위기가 닥쳐와도 배를 띄울 수 있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일에만 너무 몰두하지 말고 쉴 때는 쉬어가면서 하자. 이런 그 두 가지 철학을 파도 칠 때 서핑이라는 말을 본인이 했던 이야기입니다. 이분의 쓴 책에 나오는 이야기죠. 한국전쟁 때 우리나라에 군인으로 왔습니다. 굉장히 이본 시나드라는 분이 어릴 때부터 아주 독특한 성격이죠. 남들이 거의 목숨 걸고 하는 암벽 등반을 주로 하고 그 힘든 서핑을 하고 그리고 사실은 공부보다는 기계를 고치거나 이런 거를 더 좋아했던 분인데 6.25 전쟁 때 우리나라에 와요. 이인수복을 올라갑니다. 이인수복은 아까 봤던 그 요스미티 거벽에 비하면 생활의 피죠. 그러나 우리나라에 와서 만난 등반인들이 이분의 파타고니아 사업을 하는데 상당히 열정적으로 도와줍니다. 왜냐? 너무나 친환경적으로 꼭 등반인들에게 필요한 장비를 설계하고 만드는 일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같은 산악인 등반인으로서 붙게 되는 거죠. 이분이 우리나라하고도 인연이 참 많은 분입니다. 지금 보이시죠? 이게 1km 등반, 지금 저렇게 맨손으로. 이거는 저 1km를 올라가본 사람만이 그 정상을 알 수가 있는 거고요. 주걸고비를 몇 번 넘기면서도 이분은 그걸 철학으로 삼았고 이 등반을 통해서 자기가 자연에 대한 소중함, 요즘 코로나 사실은 인간이 자연을 훼손했기 때문에 코로나 왔다 이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57년 사업을 할 때부터 지금까지 자연을, 환경을 생각하는 그런 분이죠. 그래서 이 파타고니아라는 회사를 설립하고 지금까지 유지하면서 이분이 가지고 있는 몇 가지 철학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디자인 철학인데요. 디자인은 그저 단순하게 해라. 두 번째는 생산 철학인데요. 생산은 가급적 튼튼하고 그리고
가볍고 단순하게 만들자. 그리고 유통은 많이 파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미지를 파는 게 중요하다. 평생을 그 좋은 이미지로 사업을 하고 있다. 그래서 망하지 않고 그 7세대를 거쳐서 느긋하게 사업하는 그런 마인드가 있는 거예요. 마케팅 철학은 그 TV 광고나 이런 광고보다도 사람의 입소문, 그 등반 장비를 사용해본 사람들이 야 이거 정말 좋다. 그렇게 사업을 해요. 입소문으로 사업을 해요. 재무, 돈은 절대 비선 없는 회사로 운영합니다. 그리고 인사. 아까 우리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열정적인 사람만이 성공할 수 있다. 열정적인 사람을 키워주고 고용하는 그런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영은 유연한 근무를 하다가 서핑을 하고 싶으면 나가 서핑을 하고 와라. 거기서 좋은 아이디어를 얻어와라. 서핑을 하는 것조차도 이 근무 환경에서의 유연성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제일 중요한 것은 환경 문제에 있어서 이 매출의 1%를 환경단체에 기부했다는 거죠. 왜 제가 이분을 오늘 소개를 하느냐 하면 이 코로나 위기라는 것이 결국 너무나 인간이 만들어낸 욕심 때문에 이 코로나가 왔다라고 하는 것이 중론이고, 그렇게 볼 때 이렇게 자기가 좋아하는 것 그리고 정말 착한 기업으로 파타고니아를 이루어온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분을 가지고 왔습니다. 혹시 기회가 되시면 파타고니아라는 책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두 번째 제가 드리고 싶은 분은 바로 이분입니다. 김미경 아시죠? 네. 우리나라 아마 우리 김순복 교수님보다는 조금 강의를 못 하시는데 그래도 우리나라에 내노라 하는 그 유튜브 그 100만 유저를 가지고 있는, 그리고 김미경 유니버시티 대학을 운영하는 아주 대단한 분이죠. 이분. 모르시는 분 거의 없거든요. 이분이 쓴 책이 바로 리부트라는 책입니다. 최근에 나온 책인데요. 이분이야말로 아까 파타고니아에서 말씀드린 분은 평생을 코로나를 대응하는 삶을 살아왔다면 이분은 코로나 때문에 모든 것을 바꾼 그런 분입니다. 좀 소개를 할까 하는데, 김미경 2020년 1월 22일 날 마지막 강의를 했답니다. 그리고는 28년 강사 모든 것이 멈췄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유명 강사다 보니까 직원이 무려 20명이나 있었다고 합니다. 거의 대부분의 수익을 본인의 강의로 20명의 직원을 먹여 살렸는데 갑자기 1월 20일 날 강의하고 모든 게 멈췄으니 어떡합니까? 이 직원들 전부 해고해야 되나? 고민이 되기 시작했겠죠. 그래서 세상에 살아남는 법을 찾자 이렇게 몸부림을 치기 시작했고, 본인이 코로나 솔루션 노트라는 것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코로나를 연구하고 코로나 이후가 어떻게 될지 그리고 그런 전문가들을 만나고 이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강사하실 때도 엄청 바빴지만 이 코로나 솔루션 노트를 만들 때는 훨씬 더 바빴다고 합니다. 본인의 고백. 왜? 지금은 위기로 가는 세상이 아니고 완전히 다른 세상으로 들어가는 눈앞에 와 있다. 코로나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위기라고만 하기에는 너무너무 어려운 상태다. 이제는 완전히 다른 세상으로 들어갑니다. 모든 것을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되는 때가 왔다. 이래서 코로나 솔루션 노트라는 것을 작성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책으로 쓰기 시작했죠. 그런데 이분이 참 아름다운 마음씨가 뭐냐면, 이 책을 내가 써서 나 혼자 갖지 말고 이걸 나누자. 그래서
5가지 이 본인이 준비하는 이 책의 내용을 읽는데요. 첫 번째는 모든 혼돈에는 질서가 숨어 있다. 코로나라고 하는 이 혼돈, 이 속에서도 질서가 있다. 이거를 발견한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대한민국이 K 방역 해가지고 세계적으로 인정받지 않습니까? 우리 질서를 잘 찾은 거죠.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인터넷이 너무 많이 발달되어 있고 정말 몰래 숨어서 코로나로 죽으려고 하는 사람도 찾아내서 고쳐주는 나라가 우리나라잖아요. 새로운 질서가 생긴 거죠. 그 질서를 K방역으로 찾아내고 있잖아요. 우리 김비용 강사도 혼돈 속에 질서가 숨어 있다고 생각하고 혼돈 속에 산다고 하더라도 그 질서를 찾아내서 그 질서에 적응하자.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자 이제 새로운 세상, 새로운 문으로 들어가는데 모든 것을 지금까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새로 부팅해야 되는데 이 부팅을 하기 위한 원칙을 이분이 찾아냅니다. 4가지 공식을 찾아내죠. 첫 번째는 언택트가 아니라 온택트다. 코로나를 완전히 멀리할 게 아니라 이제는 코로나 속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지를 고민해야 되는 데다. 두 번째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지금은 디지털 시대인데 이 디지털이 얼마나 우리나라가 잘 되어 있으면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를 정말 전부 찾아다니면서 찾아내고 하는 여기에 적용을 해야 된다. 세 번째는 인디펜던트, 즉 독창적이고 나만의 세계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위기가 발생되는 정말 이 안정적으로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위기관리가 됩니다. 이 4가지 공식을 김미경 강사는 찾아내죠. 어마어마하게 노력합니다. 최소한 이 정도 노력파가 아니면 강사는 안 하는 게 맞습니다. 저는 그래서 강사는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그런 과정을 통해서 리부트 시나리오를 만들죠. 이 리부트 시나리오를 본인만이 갖는 게 아니라 주변에 나누자고 책을 쓰는 거죠. 4번째는 뉴 러너입니다.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새로 뛰자 이런 건데요. 본인이 고용했던 20명이 본인 강의가 없어가지고 다 지금 해고를 당하게 생겼는데 그 과정을 통해서 김미경 강사는 이 20명을 먹여 살리고 요즘은 더 사람들을 고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새로 뛰었기 때문에 어떻게? 바로 가까운 미래를 공부했다. 코로나 이후를 공부했다. 코로나 위기에 위축되지 않았다. 그리고 그것을 바로 자기 일에 적용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김미경? 물론 김순복 교수님보다 이수미 교수님보다 조금 못하지만 그리고 마지막 5번째는 뉴 휴먼입니다. 이건 그런 걸 느끼는 거죠. 코로나의 위기가 결국 인간의 욕심 때문에 인간이 자연을 폐기했기 때문에 생긴 문제라고 본 거죠. 아까 제가 소개해드린 그분하고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바로 생태 환경과 관계에서 같이 생존해 가는 길을 찾는 것. 그것이 바로 코로나 이후 시대를 사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지금은 이 위기를 김미경 강사는 직원을 늘릴 정도로 강의 한 번 안 하면서 잘 살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가 발견한 것에 대해서 유레카라고 외칩니다. 환호하는 거죠. 이게 사실은 이런 유레카 이런 말 잘 안 쓰는데 이 김미경 강사가 자기 책에 이렇게 써놔서 유레카는 뜻은 그겁니다. 신대륙을 발견하는 것 같은 이 환호 이런 겁니다. 이분이 1월 22일까지 마지막 강의하고 그 이후에 찾아낸
새로운 눈 속에서의 삶, 이것이 바로 유레카다. 제가 지금 두 분을 말씀드렸습니다. 좀 코로나 시대에 이 두 분이 어떻게 어울리시는 분인가요? 네. 좀 그런 것 같죠? 기회가 되신다면 이 두 분의 책을 꼭 좀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오늘 제가 이제 소개해드리려고 하는 세 번째 사람입니다. 바로 명강사인 척하는 저입니다. 박수 한번 주시죠. 저는 사실 시의원을 15년째 하고 있습니다. 선수로 치면 4선 의원인데요.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고요. 성남시에서 4번 시의원을 하고 있고 성남시의회 의장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굉장히 똑똑하고 그리고 굉장히 개념 있고 착한데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었습니다. 뭐냐면 저를 포장할 줄 몰랐습니다. 포장하고 알릴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흙 속의 진주처럼 솔직히 잘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바로 이 가천대 명강사 최고위 과정에 일기로 와서 우리 교수님이 맨날 1분 스피치 하라고 1분 동안 자기를 표현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저는 여기 와서 알았습니다. 저는 의원이니까 말을 평소 얼마나 많이 하겠어요? 많이 할 줄은 알았지만 1분 내에 상대를 설득시킬 수 있는 기술을 연습해 본 적이 없어서 저는 여기 와서 제가 배운 것 중에 가장 소중한 게 바로 1분 스피치였습니다. 두 번째는 제가 여기 와서 블로그 하는 거, 유튜브 하는 거, PPT 만드는 거 이런 거 제가 여기 와서 배웠습니다. 제가 어디 축사 가서 어린이 초등학교 아이들 졸업하는 데 가서 60먹은 할아버지가 유튜브 하는 할아버지가 있는데 니랑 구독 좀 해줄래? 제가 이렇게 축사를 한 적이 있는데요. 그 바로 접니다. 예, 제가 올해 60이거든요. 자, 제 소개를 이미 했고요. 사실은 여기 위에 나오는 이력들은 정치인들이 쓰는 그냥 대충 그런 이력이고요. 중요한 거. 가천대 명강사 과정에 총원우회장이라는 거죠. 과정을 잘 마치시면 같이 어차피 총원우회가 될 거고 회원이 될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만 소개를 드리고요.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저한테 한 20분 정도 웨이트가 나라고 그랬는데 거의 아마 시간이 지킨 것 같아요. 핸드폰을 좀 꺼내주시고 좋아요. 유튜브에 윤창근만 치면 됩니다. 좋아요, 구독, 예. 알람 설정까지. 지금 이거 안 해주시면 제가요 명강사 1기 과정 와가지고 유튜브 하는 걸 배웠는데 그때 강사님이 자기 유튜브를 연락했더니 다 구독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강의 가는 때마다 그렇게 해가지고 구독자가 어마어마하게 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사실 그 유튜브 했던 조정문 강사님인가요? 그분만큼 그렇게 강의를 할 기회가 없어서 한 번도 못 해봤는데 기회를 주시기 때문에 제 유튜브 한번 열어서 보시고 아주 유익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재미는 좀 별로 없습니다. 네. 구독 눌러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알람까지 눌러주시면 더 고맙습니다. 오늘 저는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